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미 연준의 긴급 처방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파격적인 통화 정책에도 시장은 싸늘한 반응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미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최대 하락폭을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대폭락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스스로 알아서 챙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2에서 3%가량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되돌리고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1시간이 짧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도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 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가 조금 더 꽉 찼습니다. 오늘은 세 분 모셨는데요.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그리고 금융영웅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먼저 우리 줄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앞으로 좋은 것만, 좋고 이쁜 것만 보기로 했는데 좋고 이쁜 거를 찾아보기가 참 힘드네요. 네, 오늘도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또 하락 반전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새로운 분도 나오셨으니까 같이 경제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미증시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모두 다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요. 조금 좋은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 맞는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영 트레이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 신동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또한 서울경제TV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우리 금융영웅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전혀 모르는 주식도 선물도 모르지만 지금 제 밑에서 3개월 이상 방송을 하면서 수익률이 월등히 다른 전문가 못지않게 또한 저보다도 수익이 잘 나는 방법을 금융영웅이 직접 설명을 하고 실전 경험을 통해 느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금융영웅한테 듣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영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영웅이네요.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환영웅님 제자 금융영웅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 아주 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 수익 창출 가능합니다. 대신 조금씩만 욕심 줄이시면은 이제 수익 나니까 이제 좀 차분히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조금 차분히 지켜보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전략들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역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13% 하락세입니다. 2,35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5% 하락세입니다. 6,93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1% 내림세입니다. 28.4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6% 상승입니다. 1,49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1.65% 하락세입니다. 1.1042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수 선물 다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장중 낮 중에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 있었는데 모두 다 반환을 하고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미증시 개장할 때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의회에 이 재정을 확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요청을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그래도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준 차장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직 지금 실질적인 이렇게 재정 정책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실질적인 이제 재정 정책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질병에 대해서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확실한 재정 정책, 뭐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그런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게 아직은 뭐 계속 논의 중이다. 지금 곧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투심을 이제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언제든 뭐 이렇게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떠한 것보다 현금성, 특히 달러가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지금 뭐 계속 자산을 팔면서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9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런 장세를 사실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이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 또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이 시작하자마자 3대 지수가 모두 2%대 상승률을 보였다가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2만 선이 붕괴가 된 모습인데요. 일단 1.05%가 빠져서 19,9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방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25% 빠져서 2,39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61% 빠져서 6,86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나오고 있는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급락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등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매물이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던 모습입니다. 일단 정부의 재정 정책 가능성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 가능성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겪는 기업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뭐 항공사나 다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타격이 큰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밝혔고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 역시 카드가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 투자자들이 정부나 의회에 재정 정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면서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치료 가능성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날 이 코로나19 백신 약품을 처음으로 임상시험자에게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가 총 45명인데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했는데 일단 이 백신 시험이 6주에 걸쳐서 진행되긴 하지만 일반인에게 투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임상시험이 처음으로 진행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희망에 기대감이 시장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준비했으니까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코로나 위기가 7월에서 8월까지 장기화될 것이며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곧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를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maybe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리세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바이러스 관점에서만 생각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를 의식한 발언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아무도 본 적 없는 주식시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엄청나고 대단한 급등을 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이미 미국 경제 타격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느린 대응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과 유럽이 이번 여름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여름까지 7월에서 8월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인데요. 코로나19가 몇 주 사이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같은 진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JP모건은 현재 미국 경제가 1분기에는 2%, 2분기에는 3%까지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유로존의 GDP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1.8% 그리고 3.3%까지 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이 코로나19가 초기에는 짧게 유행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1월 말쯤에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발발했을 시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방 좋아질 거다, 얼마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벌써 3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더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루비니 같은 증시 비관론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미국 증시의 폭락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퍼지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 국민의 일시 이동 금지령을 내렸고 미국은 유럽발 입국을 막았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상점의 폐쇄 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또 주요 스포츠 행사와 문화, 경제 이벤트 모두 취소되면서 경제적 이익 창출이 유리한 필드가 전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또 실업 대란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탄탄했던 고용 지표가 좀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달에 3월에만 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가장 부정적인 고용 지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항공과 크루즈 운항이 중단되고 또 나이키나 애플 같은 소매 업체들이 점포 문을 닫고 있다. 이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충격받고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로벌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현재 100%에 가깝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또 하셋은 상황이 안정되면 실업 반전이 이루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단기적으로 고용 시장에 대한 충격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AP통신 역시 미국 경제 약점은 소비가 경제 성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줄어들면 성장이 이어질 수 없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3월이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8월까지 늘어난 걸 보니까 좀 힘이 빠지긴 합니다.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당연히 경제적 여파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이 두 가지가 지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역시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 지표 관련 경우에는 자세하게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해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빅컷과 대규모 자산 매입을 보고 돈이 가득 들어있는 바주카포를 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연준이 엄청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어제 10%대 폭락을 했죠. 3대 지수 모두 10% 넘게 빠졌고 또 신용시장의 불안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나 정부의 재정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채 시장이 불안합니다.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CIO가 사람들은 기업들의 신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게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연준과 재무부가 함께 CP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CP는 기업 어음이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음인데 현재 신용 스프레드 때문에 투자자들이 CP를 모두 매각하고 매입하기는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준이나 다른 정부에서 이 CP 매입에 대해서 손을 좀 뻗어줘야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블랙록의 CIO도 캐피털 그룹의 매니저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자도 모두 입을 모아서 연준이 CP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현재 연준이 갖고 있는 카드가 TAF와 CPFF 두 가지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CPFF가 기업 어음 매입 기구를 뜻합니다. 이 뉴욕 연은이 단기 CP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CPFF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FF가 발동이 되려면 연준의 특별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준이 CP 매입에 가능성을 열어둘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2명의 영웅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외환영웅 트레이더 그리고 금융영웅 트레이더 그리고 인기쟁이 쭌 차장님까지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꽉 채워서 세 분 모신 만큼 여러분께 많은 전략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미 지수 선물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금 일봉상으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0.09%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2,414포인트 지나고 있네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고 우리 금융용 트레이더 관망 들어주셨는데 오늘 금융용 트레이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저는 S&P를 좀 이제 다른 이제 종목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S&P 움직임에 따라 다른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S&P가 월요일 날에는 하락으로 서킷, 오늘 오전에는 상승으로 서킷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S&P 움직임에 따라 다른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 S&P를 관망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만 하신 것만으로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전 아예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상품을 트레이딩할 때 좀 도움을 받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지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번엔 쭌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스프레드 이제 회사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연일 계속 상승세입니다. 지금 뭐 거의 엄청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크 쪽도 그렇고 유로존, 신흥구 모든 글로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금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하이힐드 쪽으로 해서 이제 하이힐드 쪽의 부도 그러면서 은행 쪽으로 연계된 이제 시스템 붕괴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지금 가장 큰 상태인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이 의미가 없다. 뭐 자연재해 통화 정책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이렇게 0%까지 낮췄는데도 전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니 이거는 지금 허투루 쓴 정책이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7천억 불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은행권은 더 보호막이 단단해졌어요, 사실. 안 그래도 재무 건전성이 2007년, 8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슈가 양적 완화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은행권의 유동성은 아주 풍부해서 여기 은행권으로의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연쇄부도 이거는 네. 막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은행권에서 사실 이 회사채를 매입해 줘야지 그 많은 유동성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할 일은 끝났고 이제 의회 승인이나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강력한 어떤 압박을 통해서 네. 이제 재정 정책이 이제 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연준에서 이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아니면 은행 쪽으로 지금 은행 쪽은 뭐 이렇게 유동성 비율도 낮아도 용인해 주겠다 하면서 은행 쪽으로 사실 계속 은행 쪽에서 매입을 해주라는 식으로 네네. 계속 약간의 푸시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 쪽에서 은행도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움직이는 집단인데 위험한 회사채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연준이 사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면 그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아지면서 은행 쪽도 매입을 해주면서 그게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연준 쪽에서 특별한 정책 이런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지금 양적 완화를 QE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이렇게 합해진 거를 QQE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지금 3월 16일부로 오히려 이걸 더 이제 규모를 늘렸는데 그래서 아마 저도 연준에서 분명히 이 정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시일의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쪽 이제 회사채 직접 매입 이게 들어오는 순간 시장이 원하던 정책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조금이나마 반등의 여지를 보여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미국 쪽은 지금 시작이고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은 지금 미국 쪽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 조금 지난 상태라서 조금 이제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프랑스나 독일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정점 구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듯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너무 투심이 위축돼 있어서 그러한 어떤 회사채 매입이라는 직접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매도세를 돌리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돼서 매도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연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강력한 통화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게 시장에는 그렇게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요지부동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준이 이사회 권한으로 회사채 매입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런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까지 더해져야 증시가 좀 방향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외환형 트레이더는 어떤 전략일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또한 추세도 아직 하방입니다. 차트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는 제가 약간 큰 박스라고 좀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추세는 하방이었다. 보다시피 여기 공격적인 매도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가 2741.25 자리를 했습니다. 그 위에 2800 한 37.50, 2851.50 사이에 오면 매도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는 그냥 매치 사이 우리가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관망으로 분명 박스권 얘기했고요. 추세는 아직까지가 하방이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로서 계속 빠졌고요. 요거를 오늘 보면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먼저 일봉을 보십니다.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전 저점들이 없습니다. 전 저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보는 방법이 주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에서도 이 전 저점들이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또한 월봉으로도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봉 봤을 때는 최저점입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도 최저점이다. 이거는 뭐냐? 뉴스에서도 보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무일 전혀 겪어보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상방보다는 하방의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또한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 분봉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분봉, 5분봉. 제가 맨날 얘기했던 빨간색 지표가 뭐죠? 92이평선입니다. 2442.50이 왔을 때는 공격적인 매도를
감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좀 안 오면 안 사겠다.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10분봉으로 차트 보시면은 2457.25에서 2468.75 사이에서 매도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는 제가 눈에 얘기지만 상승이 아닙니다. 반등입니다. 반등이라는 거는 하락하는 중에 잠시 올라가면서 개인들을 심리와 그런 휩쓸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만드는 거지.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S&P는 하방입니다. 작년 10월 때부터 상방이었듯이 이제는 하방 추세입니다.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단타하실 분들은 제가 말했던 가격 2442.50, 2457.25에서 2468.75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외환형 트레이더 오늘 매도 전략 주셨고요. 일단 2442.50선에서 공격적인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2457.25에서 2468.75선에서 매도 보시면 오늘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자, 세 분 의견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저희 크루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일봉상으로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30달러 아래에서 2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금융용 트레이더의 전략부터 확인해 보죠. 예, 오일은 지금 저번 주 월요일 보시면 이때 사우디랑 그다음에 러시아랑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의견이 불합치된 다음에 이제 10달러 이상 빠졌었죠. 그 이후에도 지금 하방이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300만 배럴 등 이제 해외 다른 이제 큰 국가들 하면 600만 배럴 하루 이제 1000만 배럴 정도 이제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줄어드는 수요만큼, 수요만큼 이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은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이 조금 나더라도 저는 오일은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하방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트레이딩 해보려면 어느 자리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추세적으로도 하방이고 오늘도 일단 매도를 보면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자, 포지션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자리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쭌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주말이었나요?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전략 비축유 얘기를 해서 약간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3월 현재 그 추정된 전략 비축유 양이 6억 3천만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매입할 수 있는 최대치는 7억 배럴이고, 그러니까 약 7천만 배럴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데, 네. 사실 미국의 하루 생산량이 거의 1,300만 배럴이고, 러시아도 1,000만 배럴이고, 사우디도 1,000만 배럴이고, 그러니까 7천만 배럴이 7억 7천만 배럴이 사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수요 감소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사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략 비축유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우디 측에서 먼저 이제 약간의 제스처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의견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게 사우디하고 미국 쪽에 약간 전과 다른 또 약간 그런 텐션이라고 하나, 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되게 빈살만 왕세자를 약간 옹호해주면서 이렇게 왕세자 자리를 이렇게 확고히 하는데 약간 도움을 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리아 내전 때 이제 반군을 사우디와 같이 이제 미군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미군이 이제 더 이상 중동 쪽에
이렇게 그렇게 관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네. 뭐 오일 패권을 사실 미국한테 이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발을 살짝 빼면서 그 틈으로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또 정부군을 지원해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긴장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일 문제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여지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빠진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약간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뭐 이렇게 그 사드도 한 16조 가까이 이제 구매도 했었고 이렇게 미국 쪽으로 약간 호의를 보였는데 미국 쪽에서 그렇게 발을 갑자기 빼는 바람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틈에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중동 쪽에 이제 약간 러시아도 약간 패권을 이제 가져보려고 이런 와중이라서 지금 오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런 요소도 겹쳐 있고 미국과의 약간 이런 사우디와의 긴장감도 겹쳐 있어서 이게 누구 하나가 진짜 쉽게 발을 빼기가 좀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뭐 한 달 뭐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여지가 있고 지금 코로나도 조금 더 지금 예상보다는 더 길어지고 장기화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아직은 하방을 단정 짓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밑틀은 오히려 열려 있고 위로가 오히려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 더해서 산유국들 간의 이 오일 패권을 둘러싼 긴장감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조금 이런 저유가는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을 주셨고요. 자,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 들어보죠. 예, 저번 주 거를 또 얘기 좀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면 저번 주에도 이제 관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얘기했듯이 37.20이 엄청난 저항선 매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36.35까지 11일 날 올라왔었습니다. 그 뜻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35.37이 중요한 저항선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팍 올라갔을 때는 어느 누구도 못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가격을 빠진 다음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 금융영웅 또한 저 또한 리딩을 매도를 했는데 저번 주에는 관망이라는 뜻이 이제 움직임 폭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격을 말씀을 드리려 했던 거고요. 오늘은 하방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32.26도 또 깨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 방송을 보시면 되고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일도 일봉으로 보시면은 3월 9일 날 27.37을 찍은 이후에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27.37 여기를 깨면요. 349요. 27.34를 깨지면은 지속 하방입니다. 우리 뭐 금융영웅이나 우리 해설가 위원님께서 시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세, 뭐 세계여의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모든 차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셔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저점이 없습니다. 그죠? 전저점이 없다는 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는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공포감이 있다는 거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력하다는 거고요. 매매하시는 분들 주봉, 월봉, 연봉을 다 눌러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도 최저점입니다. 사상 최악입니다. 그러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말씀 주식도 안 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입니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일을 매매하실 분들은 매도를 보시고요. 뭐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대는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29.25에서 29.44 정도 5분봉에서 92 이평선과 321평 사이에서 매도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뭐다 안 오면 안 사겠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30.02라는 거는 대략 30분봉에서 92 이평선을 보시면은 30.0802 정도 됩니다.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도를 봐주신다고 하면
그 전에 움직임, 단파 파동에서 휩소리 당하면서 손실 나는 것보다 충분히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의 5일 매도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조금 공격적인 전략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전략들까지 함께 챙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일과 관련해서 조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다음 달부터 수출을 하루 1,000만 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계속해서 석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전까지 올 2월까지는 하루 평균 700만 배럴을 수출을 했는데 자, 40% 정도 늘려서 이제 4월부터는 1,000만 배럴을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산유량도 더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준 차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 블러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예, 러시아나 뭐 그쪽으로 이렇게 블러핑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러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외환보유고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그 푸틴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이제 승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푸틴 다들 아시잖아요. 푸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네. 분명히 뭐 저렇게 나오면은 러시아 쪽에서도 분명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기들은 뭐 100만 배럴 추가해서 뭐 1,200만 배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뭐 저거는 약간 의미 없는 뭐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그냥 서로 골이 깊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저것도 근데 악재죠. 어떻게 보면 유가에 분명히 하락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고 네. 조금 안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아까 저희 자리값 조금 되셨나요,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장기적인 자리만 저는 30.68까지 왔을 때 그때 매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휩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투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안정적인 자리에만 걸어둔 점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휩소에 흔들리지 않도록 30.68 자리 여기에서 매도 전략 일단 주셨고요. 자, 이렇게 세 분 모두 일단 오늘 5일과 같은 경우는 매도뷰를 주셨고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달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99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유로로 먼저 한번 가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지금 1.9%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세 분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은 전부 다 다운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준 차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드디어 맞췄네요. 네,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달러가 이건 또 딱히 유로가 암울하다기보다 예. 달러가 또 혼자 올라오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지금 뭐 사실 오늘 뭐 금이 지금은 또 살짝 오르는 것 같은데 아까까지는 금도 사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현금화가 최고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금도 사실 안전자산으로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지금 현금 중에선 달러, 안전자산이 달러.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수요는 아마 당분간은 계속 몰려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그런 직접적인 그 질적 완화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달러 상승세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상대적으로 유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도 들어볼게요. 예, 참 유로는 얘기 안 하지 않았는데 오늘 사실 아침부터 제가 여기 방송국 올 때까지 좀 사실 개인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유로를 매도로 좀 팁 아닌 팁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로를 보실 때요. 제가 왜 계속 매도를 받냐면 일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을 보셨을 때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유로만이 빠졌다가 반등을 좀 했다가 1.13890, 90 사이까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오늘 1.1200부터 계속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한 좀 큰 수익은 냈는데 저는 지금부터 하방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로만 보지 마시고요. 통화를 보셨을 때 오스트리아 달러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봉에서 완전히 개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시면은 비교가 됩니다. 그냥 쉽게 브릭스 파운드에서도 그냥 폭락이 됐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유로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유로를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아마 지금 브릭스 파운드 이상으로 폭락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통화를 누르셔서 뭐 오스트리아 달러, 브릭스 파운드, 캐나다 달러 다 눌러보시면요. 모든 종목이 다 폭락이 엄청나게 했는데 유로 달러만이 며칠 누르면서 반등하는 척하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데 만약 제가 봤을 때 원래 저는 예측 안 합니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려가면은 지금 2월 20일 날 1.08530 이상으로 더 개폭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유로를 차라리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을 하시면 브릭스 파운드, 캐나다 달러든 모든 파운드든 달러를 보고 모든 통화를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매매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올라왔다 매도 전략 혹시나 지금 꼭 반드시 매매하고 싶은 분들 제가 사실 방송 중에서 보고 있었는데 좀 더 올라오면 매도 칠려 했었는데 지금 1.1070 꼭 왔다가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올라올 때 1.10730 또는 공격적으로 하실 때 1.10730 나는 안정적으로 좀 버텨보겠다 하신 분들은 올라올 때 1.11160에서 왔을 때는 손절은 당연히 잡아야죠. 손절 잡고 매도를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유로는 99.9% 매도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로는 강력하게 매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730달러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1160선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 의견 들어볼게요. 네, 유로 그 앞에 영웅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저도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일봉에서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만 보시더라도 네, 계속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1.11720 왔을 때 매도 보시면 되겠고요. 좀 길게 보시면 1.12045까지 왔을 때 좀 강한 하방 압력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매도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영웅 트레이더 1.11720선 이렇게 매도 전략 한번 세워드렸고요. 자, 저희 유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 유로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준에서 속보가 한 가지 떴는데요. 오버나잇 레포 시장에 추가적으로 5천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밝히면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착수했습니다. 5천억 달러면 하나로는 621조 원가량이 되는데 원래 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B컷을 단행하면서 함께 오버나잇 레포 역시 5천억 달러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확대를 한 건데 하루짜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5천억 달러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잠깐 상승을 2% 넘게 했다가 지금은 다시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1,750달러, 기존 1,750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매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지수가 잠깐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석유 수출을 하루 1,000만 배럴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러시아와 석유 전쟁을 벌이기 이전에는 하루 수출량이 700만 배럴 정도였는데요. 40% 이상 석유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또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오일량을 증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또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야 정당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인데요.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에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하루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금융영웅 트레이더가 좀 처음 나와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분가량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이 시간 좀 채워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거래하시다 보면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표 중에 저는 이동평균선이 좀 되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또 요약하면은 차트의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동평균선 이제 주가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 이동평균선인데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건 위에 보시듯이 주가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하면 이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중에 자주 사용하시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이평선을 또 찾아주셔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이게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이제 아까 영웅님 뭐 92일 이평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제 뭐 그거랑 좀 변형해서 뭐 90일 이평선이든 이제 80일 이평선이든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이평선을 말씀드리면 5일 그다음에 20일 이평선을 말하는데 이제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 심리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기 이평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은 이제 60일, 90일 이평선이 있는데 이제 좀 자주 사용한 게 이제 60일 이평선, 수급선, 90일 이평선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네, 장기 이평선은 좀 길게 6개월 이상 했을 때 120일 이평선, 240일 등등등 막 더 높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좀 허위적으로 좀 이제 심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여기 내려왔다가 이제 상승할 때, 이 단기 평선이 상승할 때, 이거 올라갈 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중에 이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이 위쪽에 가 있을 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올 때, 그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이건 유로 차트예요. 유로 차트 보시면 지금 단기 이평선이 지금 뚫고 내려오면서 엄청난 하방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때 이게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가겠구나.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경제 지표. 이것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제가 중요한 이제 유럽 지표 중에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지표 발표들 이제 써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JEW 경제 심리 지수가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JEW 경제 심리 지수는 이제 독일에 있는 이제 유럽 경제 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사회 정책, 노동 시장, 그다음에 이제 산업 경제 등 이제 그 중에서 경제 전망에 관한 것만 자료를 추려서 이제 매월 중순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350여 명의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설문 조사를 통해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이상일 때 좀 긍정적이다. 0 미만일 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IFO 경기 선행 지수랑 좀 같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FO 경제 이제 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6개월간 이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관련 좀 업황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유럽 전반적으로 도움을 이거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든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3개월간 이제 좀 거래를 하면서 이제 심리 부분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리를 알아도 이게 언제 올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입했을 때 이게 또 아니다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제가 가진 이제 좀 생각들을 이야기하겠는데요. 먼저 최애 선물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적은 돈으로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십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좀 많게는 막 몇 천까지 벌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게 말이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직접 들어가면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동매매, 이제 내동매매는 돈 버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자리 왔을 때 진입하시는 것만도 충분히 하루 수익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오일 떨어진다. 이거 사자. 그러면 사도 살까? 하다가 진입했을 때 남들은 다 떨어져서 이제 수익 낼 때쯤 들어가서 꼭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매매 필수하는데 3가지. 저는 영웅님한테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손절은 필수. 이제 물타기는 절대 안 하고 손절 라인을 잡는 것만 해도 손절만 해도 손실 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손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매매하실 때 손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자주 매매하시기보다는 자리에 왔을 때 천천히 유로같이 좀 확실히 방향성이 나와 있는 것 그런 것 이제 그런 매물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좀 고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신이 맞는 게 추세 매매다. 단타 매매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자신과 성격이 안 맞는 이제 매매를 하시면 답답하고 기다리고 막 그런 게 좀 짜증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세 매매는 좀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봤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출연할 때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5분 막간을 이용해서 강의까지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3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